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곧 전해질 예정인 가운데 내란 특검이 영장 발부 여부에 상관없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방침을 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환에 응하겠다던 입장과 달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차현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만 하루가 지난 가운데 발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장과 상관없이 내란 특검이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곧바로 출석 요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어제 특검은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지난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로부터 공식적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강제 수사 절차에 나선 건데 특검은 수사기관 사이에 사건 이첩이 아니라 한 사건이 이어지는 인계를 받은 것이라 체포영장 청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경찰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체포영장 청구는 수사의 밀행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통 외부로 잘 노출되지 않지만 내란 특검은 청구 사실을 즉각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말을 바꿔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한 특별 대우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셈입니다.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요.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도 매주 출석하고 있는데 특검 조사에 나오지 않을 명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윤 전 대통령 배우자에게 주라며 건진 법사에게 샤넬백 등을 건넸던 통일교의 전 간부가 사실관계를 폭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전직 간부에 대해 통일교가 개인적 일탈이라며 선을 긋고 징계에 나서자 당사자가 법적 조치는 물론 언론 대응까지 예고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지난 19일 경기도의 한 이삿짐 보관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집으로 돌아오면서 짐을 맡겼던 업체입니다. 김건희 여사 청탁용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건넸다는 샤넬백 등을 찾으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갔다는 800만 원대, 1,200만 원대 샤넬백 2개, 6천만 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의 행방을 찾는 건 특검 몫이 됐습니다. 특검이 주목하는 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입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그동안 언론 접촉을 피하며 관련 의혹에 함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일교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전 본부장과 아내인 이모 전 통일교 재정국장을 함께 출교하기로 결정하면서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과 가까운 통일교 내부 인사는 MBC에 선물은 청탁과 무관하다면서도 이번 통일교 출교 조치는 꼬리 자르기다. 윤 전 본부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최근 통일교에 내용 증명도 보내 징계 결과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언론을 통해 대응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통일교는 윤 전 본부장 개인 일탈이라며 의혹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사이 균열이 생기며 폭로전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특검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12.3 내란 사태 전반을 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석방 여부가 조금 있으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약 4시간 뒤부턴 풀려날 수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합니다. 자, 유서영 기자, 결과가 아직입니까?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는 오후 5시 반쯤 김용해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문을 마쳤습니다. 아직 영장 발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 신문에 불출석했고요. 김영수 내란 특검보 등 특검팀과 김 전 장관 변호인들만 나왔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이 특검과 법원에 대해 계속해서 트집 잡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특검팀 파견 부장검사가 발언을 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특검보는 입이 없나? 왜 가만히 있냐? 특검보가 말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법원을 향해서도 김 전 장관이 불구속 상태로 내일 예정된 재판에 출석할까 봐 일부러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 것 아니냐며 재판 지연이고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 측이 오늘 하루에만 5차례나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는데 어떻게든 시간을 좀 끌어보려는 거 아닙니까? 네, 당초 오늘 신문도 그제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신문기일 변경을 요구하면서 오늘 다시 열리게 된 건데요. 한 번 기각이 됐는데도 김 전 장관 측은 소송 절차를 멈출 수 있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오늘 오전만 5차례 냈습니다. 재판부는 그때마다 논의를 거쳐 기각 결정을 했는데요.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말미엔 영장을 발부하면 재판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싸울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계엄군 수뇌부도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계엄 사령관이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조건부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소신은 어디 갔냐? 기회주의적 처신이다. 이런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지난 정부 당시 농업 4법을 반대했던 탓에 농민들의 반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송 장관은 오늘 당시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을 이른바 농망법이라며 반대했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거의 답정너 수준으로 밤 11시 55분에 이렇게 단독으로 의결을 하는 저도 농망 4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면서 입장이 180도 바뀐 송 장관은 오늘 농망법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는. 이런 태도 변화에 같은 편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간의 소신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농망법이 그럼 희망법으로 바뀌는 겁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기회주의적인 처신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고요. 여당이 된 민주당 또한 대통령의 인선을 존중한다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과정이 가시밭길일 겁니다. 발언 과정마다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더 큰 난관은 농민들의 반감입니다. 과거 송 장관이 반대했던 농업 4법은 정부의 초과 생산 쌀 매수, 쌀값 보전 등 농민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세금만 잡아먹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민을 책임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법여권으로 볼 수 있는 진보당 역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은 남태령을 넘으니 송미령 장관이 나오더라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 탓에 이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다른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갈등을 조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결단한 이 대통령의 탕평 인사가 정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여야 대치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저격수를 자처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공세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과거 정치검사들이 하던 것처럼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틀째 인사청문회 역시 자료 제출이 논란이었습니다. 후보자님, 저희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저희가 어제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김민석 저격수를 자처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재산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이
20일, 30일, 40일 만에 현금 1억 5천 쓰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특히 주의원이 SNS에 올린 게시물들을 놓고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결혼식과 출판 기념회 등으로 4년여에 걸쳐 받은 현금을 마치 김 후보자가 한꺼번에 6억 원을 받아 집안에 쌓아두고 썼던 것처럼 표현했는데 주진우 의원은 조작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단지 해악과 풍자라며 격앙된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 액수의 총액을 놓고 6억을 쟁여놨다라고 하는 거는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조작이에요? 그러나 김 후보자는 주 의원이 일부러 국민을 속이려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웠다고 반박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장롱에 쌓아놓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김 후보자는 오늘 자신의 출입국 기록은 제출했지만 출판 기념회 모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야당의 대표들도 출판 기념을 했고 그것을 전혀 재산 공개나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결국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과 주진우 의원의 왜곡 주장에 반발한 민주당이 격렬히 대립하면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중단됐습니다. 총리 임명에 국회 인준은 필수지만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기준이라 167석의 더불어민주당만으로도 임명 동의안 통과는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 예정된 이번 본회의 회기 내에 총리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